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얼마 전 진료실에 7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가득 영양제를 들고 계셨죠. 홍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루테인까지 건강 프로그램 보면서 좋다는 건 다 사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산책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장 보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간 수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근육량 측정 결과 또래 평균보다 30% 가까이 적었어요. 제가 물었죠.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요. 점심에 고기 조금, 저녁엔 생선 반 토막 정도요.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40g 정도였어요. 이분 체중이 60kg이니까 최소 90g는 드셔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영양제는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은 부족하게 드시고 계신다는 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요새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병원에선 별 이상 없다고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육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30대 때 근육이 100이었다면 60대가 되면 70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버거워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거든요. 젊었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그 단백질의 80%를 흡수할 수 있었는데 60대 이후엔 405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백질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의 답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단백질만 제대로 보충해드려도 환자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순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셨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죠. 무릎도 아프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어요. 며느리가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겠다고 하세요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을 권해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흡수율 높은 유청 단백질을 드시게 했죠.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지팡이를 안 짚고 오셨어요. 직접 걸어서 병원까지 오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정말 신기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살고 싶어져요.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단순히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삶의 의욕 자체가 돌아온 거였어요. 또 다른 분, 김명자 할머니는 68세셨는데 혈중 알부민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어요. 영양 부족 상태였던 거죠. 밥은 잘 드시는데도 단백질이 부족했어요. 2개월간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을 하셨더니 혈중 알부민이 정상화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보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횡단보도 건너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못 건널까봐 아예 외출을 안 하신다고요. 단백질 보충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책도 다니시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다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고기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kg 노인분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해 볼게요. 계란 1개에 단백질 6g, 닭가슴살 100g에 25g, 두부 한 모에 15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하루에 계란 3개, 닭가슴살 200g,
두부 반모를 먹어야 90지 됩니다. 노년층 분들이 이렇게 드실 수 있을까요? 식욕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고 소화 부담도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율이에요. 고기로 단백질 50질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건 25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사로 기본을 채우시되 부족한 부분은 흡수율 높은 단백질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아야 합니다. 먹은 만큼 실제로 근육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둘째, 소화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온 것이 바로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유에서 단백질만 고농도로 추출한 거예요. 유당과 지방은 거의 다 제거하고 순수 단백질만 남긴 겁니다. 이 분리유청 단백질의 흡수율은 계란보다 43배나 빠릅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이미 작게 쪼개져 있어서 소화 효소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흡수돼서 근육으로 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유청, 단백질은 30분 내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반면 고기나 계란은 23시간이 걸려요. 나이 든 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사 후 근육 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흡수될수록 근육 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제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소화 효소와 비타민 복합체가 함께 들어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여기에 비타민 B군과 D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D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단백질만 있는 제품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권합니다. 바로 경성 포유틴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제가 20년간 환자들 보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조합이에요. 실제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례 할머니 같은 경우 3개월간 꾸준히 드셨는데 근육량이 30%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고요. 김명자 할머니는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근육에 힘이 생기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런 일상적인 동작이 편해진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 달 후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된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본인에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80세 되신 이영숙 할머니였어요. 손주가 할머니 손 잡아줄게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셨대요. 내가 손주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 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시니까 손주 손을 오히려 자기가 잡아주실 수 있게 됐대요.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진료실에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근육이 생기면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이 생기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당뇨약, 고혈압약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게 더 근본적인 건강의 열쇠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낙상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유지되니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낮습니다. 근육이 곧 생명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유청 단백질을 드세요. 아침은
공복 상태라 흡수가 특히 잘 되고 저녁은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이 일어나니까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산책 같은 걸 함께 하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2주 정도면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넷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경성 포유틴 같은 경우는 당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품 가방 사는 돈이 있으면 근육에 투자하세요. 건강보험에는 나중에 병원비로 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지금 근육에 투자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게 진짜 똑똑한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례 할머니가 마지막 진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양원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짐이 안 돼서 너무 기뻐요. 이게 단백질 보충이 가져온 변화예요. 단순히 근육량 몇 퍼센트 증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건강 챙기신다면서 홍삼, 오메가3만 사드리지 마세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요새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드려서 물어보세요.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드세요? 고기는 얼마나 드세요? 아마 대부분 부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제 하나 사드리세요.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이면 부모님이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고 손주 손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백질 선택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분리유청 단백질인지 소화효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저당인지 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성 포유틴은 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검증된 제품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를 버리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산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감사합니다.